12페이지에 건축선 있잖아요. 그 건축선 제도를 배워놓으면 왜 대지가 땅이 거래될 때 도로가 넓을수록 유리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건축선 제도를 한번 봐야 되는데 보세요. 개념 나오는데 대지와 도로의 접한 부분에 있어서 건축물, 공작물 설치해서 한계선을 말하고 건축물에 의한 도로의 침식을 방지하고 도로교통 원활을 도모하는 기능을 한다 해놓고 2번 지정의 원칙 나오죠. 도로에 접한 부분에 건축물 건축할 수 있는 건축선은 줄딱 치는 거예요.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그림 있죠, 그림. 밑에 그림 보면 도로가 8m 도로가 있지요. 오른쪽에 대지가 있잖아요. 그 대지에 건물 지을 때 대지와 도로와의 경계선이 바로 건축선이 돼요. 자, 그것도 이제 건축선 나오면 원칙으로 건축선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을 말한다. 이렇게. 그러면 예를 들어 보세요. 도로가 있고 이 도로가 4m 이상 너비 도로라면 물론 항상 이걸 시험 낼 때 가로치고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냅니다. 그러면 도로 너비가 4m 이상이면 자 대지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건물 지을 때 A 대지 소유자는 이 땅에 건폐율 몇 프로, 용적률 몇 프로 설계를 뽑아 건물 짓겠지. 그러면 이 땅에 건물을 지을 때 건축물의 외벽이나 담장이 이 선을 넘어가서 설치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지. 도로 침식되니까 도로를 먹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건축선은 자, A 대지 소유자 건물 지을 때 대지와 도로와의 경계 요선이죠, 요선. 요선 넘어가서 건물 지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건축선은 간단하게 대지와 도로와의 무슨 선? 경계선. 자, 연습하셔야 돼, 익숙하게. 대지와 도로와의 경계선. 그런데 이 도로가 소요 너비에 비달된다고. 이 도로가 너비가 3m밖에 안 돼. 그러면 이걸 건축선으로 해서 인정을 해버리면 영구적으로 요 간격은 3m밖에 안 되잖아요. 도로의 기능을 하기는 좀 약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건축선 제한을 받아요. 그래서 A 대지 소유자 건물 지을 때 대지 안쪽으로 일정 거리 후퇴하고 후퇴한 요 선이 건축선이 되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겠지. 이 안쪽으로 일정 거리 후퇴를 해야 돼요. 후퇴해서 4m 공간을 확보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3m 도로 있었지요. 그럼 이쪽으로 0.5, 이쪽으로 0.5 후퇴하면 4m 공간 확보했잖아요. 이 부분을 0.5m 부분을 미리 건물을 못 짓게 공간을 확보를 해놓는 거예요. 콘크리트 건물 들어서 있으면 나중에 도로 확장 불가능하니까 이게 건축선 제한받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때 만약에 도로가 2m밖에 안 돼요. 그럼 얘는 얼마 들어가면 돼요? 1m. 얘도 1m 균등하게. 그럴 때 후퇴되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대지 면적에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여기 무슨 의미냐면은 전체가 100평이고 여기에 만약 1m 후퇴한 이 부분이 20평이라고 쳐요. 남은 땅 80평이죠. 공부상 면적으로 대장 등기부상 면적은 100평이지만 건폐율 들어갈 때 대지 면적은 80평을 기준으로 해야 돼요. 그러면 이 땅을 거래 중개하는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사는 사람, 매매 대상이 있다. 땅 살 사람한테 이 도로가 2m밖에 안 되고 대지 접한 도로가 건물 지을 때 1m 들어가야 되고 들어간 부분은 대지를 이용 못한다는 사실을 설명하면 해줘야지. 그 설명 안 하고 싸게 나왔다고 막 거래했어. 수수료 먹고 땅 산 사람이 건물 지을 때 1m 들어가게 되면 당장 중개사무소 찾아오겠지. 그러면 중개사무소 와서 법적으로 소송을 한단 말이에요. 네가 이거 중개 설명 안 했다고. 그래서 계약서에다가 표시를 해가지고 도로가 현재 2m 도로고 건축 시 대지 안쪽에 1m 들어간다는 사실을 설명했음. 이라고 쓰고 말로 하면 안 돼요. 말로 하면 나중에 기억이 이게 증거 능력이 없다니까.
그리고 도장을 찍어 그러면 안 돼요. 도장은 막 도장 아무나 파니까. 그래서 무인을 찍는단 말 나오는 거예요. 엄지손가락에서 콕 찍고 지도 찍고 나도 찍고 계약서 세통 작성하니까 매도인은 의미가 없어. 그렇죠? 판 놈은 돈 받고 가기 때문에 문제 없다 이 말. 산 놈이 문제지. 그러니까 이런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법을 알아야 설명이고 뭐고 하지.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때는 도로가 통과도로가 있고 양쪽에 대지가 있잖아요. 자, 지금부터 알아듣게 설명했잖아요. 건축은 제한받는 거. 근데 법은 이렇게 돼 있어. 미달하는 소요너비 미달하는 도로가 있으면 그 도로의 중심선에서 소요너비의 2분의 1만큼 수평거리 후퇴한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다고. 추상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도로가 2m가 있으면 그 중간에서 이쪽으로 2m, 이쪽으로 2m 후퇴하면 4m 확보됐잖아요. 그 실제적으로 1m, 1m 들어간 거지. 도로가 3m면 똑같아요. 중심에서 2m, 2m 들어가니까 1.5, 1.5 있으니까 0.5, 0.5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 페이지에 소요너비 미달되는 너비 도로라고 있죠. 1. 도로 양쪽에 대지가 있답니다. 자, 볼게요. 그 소요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 도로인 경우에는 그 무슨 선? 중심선 동그라미로부터 소요너비 얼마만큼? 2분의 1 동그라미 수평거리만큼 후퇴한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자, 객관식은 여러분요 밑에 그림 있죠? 이해를 도우려고 들어간 거지 객관식은 절대로 활자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미달하는 도로의 중심선 나오면 소요너비 얼마만큼 후퇴하라고요? 2분의 1 그것만 연결하면 돼요. 그래서 그림을 보니까 도로가 2m짜리가 있잖아요. 그래 양쪽에 대지가 있을 때 건물 짓는 사람들은 중심에서 2m, 2m 후퇴해야 되니까 오른쪽 대지 가진 사람은 실제 대지 안쪽으로 얼마 후퇴해야 돼요? 1m. 왼쪽도 1m. 이때 1m 후퇴된 부분은 대지 면적 포함하고 제외하고 제외한다고 됐으니 이 변의 길이가 20m니까 1m 빼면 19m 곱하기 15를 해야지. 그러죠? 가로 세로 곱하기 하면 면적 나오니까 그럼 이때는 대지 면적 얼마가 돼야 돼요? 190제곱미터가 돼야지. 콜. 그 다음 2번에 도로 반대쪽에 경사지등이 있단 말 나왔죠? 잘 봐요. 그 도로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 이런 유사한 것이 있다. 그러면 그쪽으로는 도로가 확장이 안 되는 거야. 그림 딱 보니까 왼쪽에는 하천이 있잖아요. 그 도로 이쪽으로 확장을 못 하잖아. 그럼 한쪽 편으로만 규제받아.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하냐? 그 경사지등 있는 쪽 도로 경계선 동그라미 하세요. 그래서 소요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 한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자, 그림을 보니까 도로가 2m 있지요. 왼쪽에 하천이 있지. 그러면 2m 도로밖에 안 되니까 건축선이 대지와 도로의 경계가 되면 안 돼. 대지 안쪽에 일정 거리 들어가야 되잖아요. 4m에서 2m 빠지면 2m 들어간다는 걸 딱 보면 나오잖아요. 근데 이걸 표현을 해야 돼. 도로와 하천의 경계로부터 소요너비만큼 후퇴한 선이다라고 해야 돼. 거기는 4m 후퇴한 등으로 돼 있잖아요. 정확한 표현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소요너비만큼 수평거리 한 선이 건축선 되는 거예요. 이때도 후퇴된 부분은 대지면적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보면 얘가 이렇게 해서 하천이 이렇게 그러면 하천이 이렇게 흘러가고 그러면 여기에 도로가 있고 A 대지가 있다. 사람들이 이게 도로 뚝방길 이렇게 도로 생각하면 돼. 도로 하천 아니요? 그럼 여기 이제 사람이 둘이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산책을 하잖아요. 도로가 4m 이상이면 도로 너비가 건축선은 대지와 도로와의 경계선이니까 이 선만 넘지 않으면 된다 이 말이요. 그런데 이 도로가 예를 들어 3m밖에 안 돼. 그러면 건축선 들어가야지. 그러면 이 도로하고 하천의 경계로부터 대지 안쪽으로 소요 너비만큼 후퇴해야 된다니까. 소요 너비가 다른 조건이 없으면 4m거든. 그럼 얘는 3m가 있었으니 실질적으로는 1m만 대지 안쪽으로 후퇴하면 돼요. 후퇴한 이 선이 바로 무슨 선? 건축선. 이 선 넘어가서 건물 지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대지 안쪽에 1m 들어가야 되지. 1m 후퇴된 부분은 대지 면적 포함하지 않는다니까 이런 사실을 거래할 일이 있으면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도로가 2m밖에 안 되면 실제 얼마 들어갈까요? 2m 들어가야지. 소요 너비를 확보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을 못하게 함으로써 나중에 도로 확장하는데 용이하게 하려고. 그런 제도가 건축선 제도예요. 그러니까 도로가 기본적으로 소요너비 이상 넓은 도로가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죠? 도로가 좁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밑에 그 두 번째 그림 밑에 보면 지정건축선 나오나요? 요거는 도로가 소요너비 미달돼서 제한되는 게 아니라 저 시군구에서요. 지금 현재 모든 건축선 무시하고 앞으로 건물 지을 때 대지안 쪽으로 얼마 들어가라고 강제로 정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청장은 시가지 안에서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시지역에는 동그라미 하세요. 몇 미터 이하, 4미터 이하 범위에서 건축선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요. 관리지역, 농림지역은 이런 거 정하는 게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어디에서만? 도시에서 최대 몇 미터까지만? 6미터 들어가라. 이건 안 돼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했다. 이쪽 도로가 10m 도로가 있고 이쪽 도로가 10m 도로가 있다 쳐요. 그러면 대지가 쭉 조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도로가 10m, 10m니까 6m보다도 넓은 도로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2,000 이상 건축물 지을 땅은 6m 도로에 접하라고 그랬으니까 도로는 충분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가 도시지역이다. 그리고 양천구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양천구 신정 1동, 2동 전체 면적 얼마? 앞으로 여기서 건물 지을 때는 기존 모든 건축선 무시하고 건물 새로 지을 때 대지 안쪽으로 4m 들어가세요 라고 정해버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A대지 소유자가 건물을 있는 걸 철거해서 새로 짓든 뭐 빈대지 짓든 얘는 대지 안쪽으로 얼마 들어가라고? 4m 들어가야 돼요. 얘도 나중에 4m, 얘도 4m, 나중에 얘도 지을 때 4m 들어가야 돼. 그 얘기는 나중에는 현재 도로 이은 충분한 너비 도로 같지만 인구 늘어나고 건물 들었으면 도로가 모자랄 수 있다는 얘기예요. 18m 도로를 확보하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이쪽 4m 공간을 4m 공간을 건물 못 짓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 이 동네는 다 4m 들어가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강제로 정해버릴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럴 때 대지 안쪽으로 3m 들어가라 할 수 있을까 없을까? 4m 이하에서라고 해요. 2m 들어가라 할 수도 있고 1m 들어가라. 6m 들어가라는요. 안 됩니다. 도시지역 안에서 지정할 수 있어요. 강제 지정 건축선은 어디에서만? 도시지역 몇 미터 이하까지만. 그래서 여러분 가끔 가다 보면 도로는 괜찮은 넓은 도로 있는데 새로 짓는 건물이 대지 안쪽으로 쑥 들어가 지어진 게 있어요. 이건 분명히 자치단체에서 지정 건축선을 따로 정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건물 짓고 땅 거래할 때는 구청이 확인해야 돼. 이 동네 집은 몇 번지 땅인데 여기는 지정 건축선 제도가 적용됐느냐고. 그러면 분명히 거기는요 새로 건물 지을 때 도로가 몇 미터 전 안쪽으로 몇 미터 들어가야 될걸요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부동산을 할 때 궁금증이 있으면 제일 좋은 게 시간을 내서 담당 구청 찾아가서 이래저래 부딪히면서 물어보면 거기서 다 해결을 다 해줘요. 걔들이 얘기해 줬는데 거기 맡겨가 신청하는데 노 한다. 그러면 말이 안 되지. 그래서 담당자 이름을 꼭 확인해서 직접 물어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지정건축선 제도는 현재는 도로가 널널히 하지만 나중에 인구 늘어나면 도로를 확장해야 되는데 건물을 여기다 딱딱 지어버리면 절대로 도로 확장 못하잖아요. 그 나중에 미래 공간을 확보로 하는 거예요. 이게 강제 지정 건축선. 근데 이때는 이 대지 소유자가 좀 억울하지 않아요? 그리고 도로가 10m나 있는데 들어가라 했으니 이때는 후퇴된 부분을 대지 면적에 포함을 해줍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요 면적이 100평이라고 조건을 줘요. 예? 자, 아까 여기서 4m 들어갔죠. 얘가 20평이라고 쳐. 남은 땅이 80평이지. 얘는 실제는 80평의 땅에 건물 지어야 돼. 그런데 이 부분을 대지 면적에 포함한다는 얘기는 건폐율 50%라는 얘기는 100평의 50%인 50평짜리를 두 층, 용적률 100%다. 두 층을 이 땅에 지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결론은 아까 한 개 건축선에서 통과도로가 있고 양쪽에 대지가 있었지요. 소연을 미달하면 건축선 들어갔잖아요.
하천등이 있어도 들어갔고, 이럴 때는 소요너비가 안 되기 때문에 전국 어디라도 제한받는 거예요. 이때는 후퇴된 부분은 대지 면적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시키지만 강제로 지정한 거잖아. 얘들은 후퇴된 부분을 대지 면적 포함이 되도록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 514페이지에 그 그림을 보니까 도로가 8m가 있는데 자치단체장이 건물 지을 때 4m 들어가라고 정해버린 거잖아요. 그 왼쪽에도 그림이 있으면 참 좋은데 왼쪽에 대지가 있어도 야도 4m 들어가야 되겠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16m 도로가 나중에 들어서는 거예요. 이해 가죠 여러분? 아 이게 그러니까 진짜 이걸 20대 때 30대 때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이런 걸 참 그냥 늦게 와서 40 넘어서 하려니까 머리도 안 돌아가고 그냥 체력은 자꾸 떨어지고 그러죠. 그러다 보면 자꾸 집중도 안 되고 막 집에 가면 식구들하고 싸움만 하고 막. 자 재미는 있죠. 그럼 이렇게 재미있다니까. 공부를 있잖아요. 자꾸 인상 찌푸리면서 하면 안 돼. 재밌다고 생각하시네. 아 이런 걸 예전에 배웠어야 되는데 좋은 거 배운다. 중개사법, 세법, 뭐 등기를 배울 때 있잖아요. 능동적으로 배워야 돼. 내가 저런 걸 지금 배우니까 참 다행이다고 그런 생각하면 공부가 힘들다는 말이 덜 나와요. 그럼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그렇지요? 배우고 싶어도 못 배우고 병석에 누워서 코수 꽂은 사람 얼마나 많은데. 그럼 두 발 멀쩡하고 건강하니까 오는 거 아니야? 그 다음 경제적으로 먹고 살만 하니까 오는 것 같잖아요. 그건 아니야? 그러면 그림 보니까 그럼 더 열심히 해야지. 그러죠? 경제적으로 힘든데도 왔다. 더 열심히 해야지. 더 열심히 해가지고 내 부동산 거래지수 물란시켜가지고 내 떼돈 벌어가지고 진짜 내 우리 애들 나이키도 사주고 내가 뭐야 그 아디다스 티도 사주고 나이키 신발도 좀 사주는 게 내 저 아버지 내 거식이다 막 이래가지고 아디도스 안 입고 다니게 하고 지금은 덜하지만 얘는 아디도스로 해가지고 막 나이스 신고 다니고. 그래서 그림을 보면은 4m 후퇴된 빗금친 부분은 화살표대에서 밑에 뭐라고 대지 면적의 보함이라고. 이제 이 부분 맑게 이해되죠? 이해 안 되면 책을 또 봐야 돼. 집에 가서 자꾸 책을 특정 부분을 100번을 소리내서 읽으면 스스로 튼다. 이게 독수백편 의자인이란 말이에요. 100번을 보면 그 다음 옛날 선비들은 책을 볼 때 책을 한참 뚫어지려 쳐다보면 책에서 불이 붙어버려요. 그런 거 못 들었죠 여러분? 책에 구멍이 뚫어져 버려요. 그래서 옛날에 선비들이 안광이 지배를 철한다란 말 옛날에 배웠잖아요. 눈의 빛이 책의 책지자거든. 종이지자. 지배, 종이의 등을 뚫어버린단 말이에요. 안광이 지배를 철할 정도의 집중력으로 보라고. 종이가 빵빵빵 뚫려버린다니까. 여러분들은 그 죽어 보다가 10초 만에 졸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 그림이 잘 그려져 있으니까 꼭 자세히 천차 보셔야 돼요. 맨 밑에 도로 모퉁이 건축선이라고 있나요? 이거는 무슨 무장공비 난수표 같기도 하고 90도 이면 90도 이상 120도 해서 4332, 322, 6846, 6846, 6846. 그래서 오늘 예를 하면 여러분들의 3분의 1은 앰뷸런스 실려가야 되니까 얘는 오늘 놔둬도 괜찮고 요새 내 기억에 얘가 한 10년 정도 계속 언급이 잘 안 되는 게 현실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일이 요새 없어서 그럴 것 같아요. 도로가 너무 좁으면 도로 모퉁이의 땅이 가각전제 들어가는 거거든요. 오른쪽에 그림이 있죠. 그림 보면 오른쪽에 대지가 있는데 건물 지을 때 꼭다리점 있잖아요. 거기에 저 프리딩딩한 부분을 대지로 이용 못하게 하는 거거든. 근데 지금은 얘 안 해도 돼요. 다음 달에 여러분들이 공법계에 발을 푹 들일 때 그때 자세히 예를 들고 설명할 겁니다. 자, 그 다음 그 오른쪽 페이지 그림 밑에 3번 요거 동그라미 1번, 2번 묶어 놓으세요. 자주 나오는 표현이 야들입니다. 1. 건축물 담장. 건축물 담장은 건축선 수직면 넘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선 아까 이거 있잖아요. 이거 이 선 넘어가서 건물 지으면 안 되지. 지표 아래 부분은 그러하지 않다. 땅 밑에서는 괜찮습니다. 도로 소통에 문제 없으니까. 2번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몇 미터? 4.5m 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 그 밖 유사한 구조물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 수직면을 넘지 않는 구조로 해야 합니다. 그거는 이해 가나요? 이게 이제 우리 참 법 중에서는 공법이 제일 단순하거든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자, 우리 실제 일. 자, A 대지하고 요걸 배우고 난 다음에 우리 학원에 올 때 옆에 국민은행 양미의 산부인과 건물하고 이 건물 좀 다르다는 걸 느낄 거예요. 그러죠? 얘는 쑥 들어와서 주차장부터 나오잖아요. 딴 것들 건물 튀어나왔는데 이건 잘못 지은 거지. 건축주가 잘못 지은 거예요. 그래서 어째 이리 지었냐 그랬더니 우리는 건축수를 하니까 양무의 산부인과 이 지번이 991의 5고 991의 6이에요. 991번지인데 필지를 나눈 거 이렇게 쫙 도로 내면서 나눴는데 양미의 산부인과 저 원장하고 건물 지을 때 같은 땅 주인이 있는데 같이 쑥 들어가서 주차장 설치하는 걸로 했다가 여기 먼저 착공을 했어요. 그 다음 2달 뒤에 저기는 설계를 바꿔서 툭 튀어나오고 지어버렸대요. 배신당했다는 거지. 그래서 같이 들어갔으면 오히려 눈에 잘 띄거든요. 그러니까 요것만 쏙 들어갔으니까 오메가면 그래서 내가 처음에 하고 날 저 목동에서 앞만 봐도 여름이었는데 간판 달아도 간판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쑥 들어가 버리니까. 얘는 좀 가치가 좀 떨어지게 지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A 대지가 있고 도로가 있고 B 대지가 있다 쳐요. 이 도로는 아까 보행도 되고 그러죠? 자동차요. 그러면 도로 너비가 우리가 관념 속에 자동차면 되는 거지 뭐. 굳이 뭐 포르쉐에 그릴 필요는 없잖아. 도로 너비가 20m 도로가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인도, 차도, 인도 구분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면 A 대지 소유자가 건물 지을 때 이거는 소유 너비 미달하지 않잖아요. 대지와 도로와의 경계선이잖아요. 이 선 넘지 않으면 되지. 그러면 A 대지 소유자 건물 지을 때 대지가 100평이다. 건폐율이 50%, 용적률이 300%라고 해봐요. 그러면 이 땅은 용적률로 기준으로 하면 용도지역은 어딜까요? 3종 일반주거. 그러면 대지가 100평이라고 그랬지요. 두 가지 방법이 있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100평의 땅에 50평짜리로 6층까지 지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뒤에 50평짜리 6층을 짓고 50평을 주차장으로 쓰는 게 나을까? 아니지 그러면. 그러죠. 사람들이 다니는 도로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6층으로 딱 지으면 그러죠? 그러면 건물이 오다가다 다 뛰잖아요. 들어가서 뒤에 부분을 주차장으로 쓰고 공지로 쓰고 그러니까 건축물의 외벽은 이 선을 넘어가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그래서 딱 물리게 지었잖아요. 그리고 간판도 설치하고 쭉 한단 말이지. 그런데 이 건물은 이렇게 지은 거예요.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게. 이거 위에서 딱 보게끔 하면 참 좋은데 이게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이럴 때 여기 딱 물리게 6층짜리 지었다. 노면으로부터 몇 미터 이하? 4.5m 이하 한 2층 정도 부분. 그러면 출입문을 창문을 열었잖아요. 연 상태가 이 선 넘어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고층 빌딩들은 건축선 딱 물리게 지어 있어요. 도로가 30m다 해도 그럴 때 보면 일정 높이 이하 부분은 창문이 바깥으로 안 열려 있어요. 그러면 얘 건물을 지을 때 얘는 바깥으로 밀게 창문 열리게 돼 있잖아요. 4.5m 위에 부분이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 그리고 저 뒤에는 또 건축선도 아니기 때문에 이쪽으로 툭 나가서 지었을 때는 그래서 4.5m 이하 부분은 창문을 열고 닫을 때도 여는 상태가 이 선을 넘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건물 안쪽으로 당겨서 열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부분은 열려도 관계없지. 4.5m 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4.5m를 외워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어가면 516페이지부터는 이거 뭐 완전 이거는 IQ 30이면 돼요. 집 찾아갈 정도면 되면 다 된다. 거기에 구조 내력에 이번에 구조 안전 확인 있나요? 야를 시험을 툭툭툭 언급을 하는데 볼게요. 이번에 1. 그 밑에 박스 있죠? 결론은 갸를 기억을 해야 돼요. 1번부터는 설명을 안 보고 허가 대상 건축물 건축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 설계자는 국토교통부 영어로 정하는 구조기준 등에 따라 구조안전 확인하라. 구조안전 확인하라고 되어 있지요. 여러분들 건축물은 봐요. 5층짜리 건물하고 50층짜리 건물하고 자체 고정하중, 적재, 사람 꽉 찼을 때
적설, 눈이 쌓였을 때, 풍압, 바람, 압력이 다 달라요. 그러죠? 5층짜리 건물 지을 때 철근의 두께, 굵기, 콘크리트 강도하고 50층짜리하고 같으면 안 되지. 그래서 지금의 동그라미 2번을 좀 구조안전 확인 서류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단에 박스에 있는 이 중에 하나, 옛날에는 이게 엄청 완화된, 지금 몇 번을 법을 개정해서 강화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2번 보면 위에 따라 구조안전 확인한 건축물 중에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 설계자로부터 구조안전 확인 서류를 받아서 착공 신고할 때 허가권자한테 내라 해서 박스 보니까 층수 몇 층 이상? 목구조 건축물은 요새 가로수개 걸 낸다니까요. 목구조 건물 지을 때는 3층, 연면적 얼마 이상? 200. 목구조 건축물은 500 이상. 그 다음 높이는 13m, 처마 높이는 9m, 둥기둥기 10m. 기둥과 기둥 사이 이거 언제 외우고 있어? 둥기둥기 10m. 자, 이런 얘기예요. 층수 몇 층 이상 지을 때는 2층, 연면적 200, 여기 좋네. 높이 13, 처마 높이 9, 기둥기둥 10m. 이 중에 하나를 지을 때는 튼튼하게 지었다는 구조안전 확인을 받아가지고 그 확인받았다는 서류를 내란 얘기예요. 그래서 객관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조안전 확인 서류 제출한다. 다음 중 틀린 거 찾아봐라. 이렇게. 그래서 이걸 기억해야 돼요. 층수 몇 층? 그런데 목구조 건축물 때는 3층 좀 완화해 주세요. 연면적 200, 목구조는 500. 그 다음에 높이로 가면 13, 처마 높이로 가면 9, 둥기둥기 10. 그 다음 저 밑에 국가적 문화유산 뭐 저 밑에 구분된 단독, 공동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래서 단독, 공동주택 지을 때는 단독, 공동 할 것 전부 다 구조안전 확인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건 없었는데 강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제가 처음 강의할 때 구조안전 나오면 층수가 5층, 연면적 500이었다가 3층으로 바꿨다가 2층으로 바꿨다가 지진 한번 나면, 안전사고 나면 법 바꾸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조안전 확인 서류 내라. 층수 몇 층? 연면적 200. 일단 기준 가로 속에 있는 것은 나중에 또 외우고. 처마 높이는? 자, 그냥 건축물 높이부터 물어볼게요. 그러면 높이로 하면 13, 처마 높이는 9, 둥기둥기 10. 이렇게 수업 시간에 입으로 반복해서 외우는 게 제일 좋습니다. 혼자 집에서 외로워서 외워지지도 않아. 그 다음에 한 장 넘어가면 519페이지를 보시면은 건축물 범죄 예방이라고 있나요? 이번 시험에 나온 겁니다. 나온 건데 얼마 전에 바뀌어버렸어요. 자, 1번 한번 보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범죄 예방하고 안전한 환경, 생활환경 조성하기 위해 건축물, 설비, 대지에 관한 범죄 예방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2번, 다음에 해당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범죄 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하래요. 그래서 밤에 다니다 칼침 안 맞게 건물 지어야 된다. 범죄 예방 기준은 그 관련 법이 있을 거니까. 1번에 세대수 몇 세대 이상 아파트 지을 때, 그러면 400세대짜리 아파트 지을 때는 칼침 맞아도 좋다는 거예요? 말이 좀 안 되잖아요. 500세대 이상일 때만 범죄 예방하라. 그럼 500세대면 안 되면 범죄가 뭐고 뭐 알아서 하라고. 그래서 이번에 법 바꾼 거예요. 1번 싹 지워버리세요. 싹 지워서 시끄럽게도 만들었잖아요. 법이 잘못됐잖아요, 사실은. 그 빌라 이런 거는 뭐 어떡하냐고. 이 마음대로 총 들고 다니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1번 다 줄쳤나요? 그 옆에 여백에다가 제가 쓰라는 거 써요. 한 줄 나올 거예요. 단독, 콤마, 연립, 콤마, 다세대, 콤마, 아파트. 자,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같이 사는 건물이네요. 그죠? 다가구 했냐요? 단독이 아니고 참 다가구로 고치세요. 제가 머릿속에 단독을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막 나온 거예요. 다가구, 연립, 다세대 아파트로 법을 개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500세대 이상 아파트 하나지 않지, 이제. 그러니까 이제 공동으로 거주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의 주택을 지을 때는 전부 다 범죄 예방 조치하도록 지어져야 된다. 그래서 법 바꾼 게 다가구, 연립, 다세대 아파트. 그리고 밑에 2, 3, 4 쭉 나오잖아요. 지금 이게 어떻게 외울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번 시험 나올 때
그 위에 1번이 틀리게 정답 처리됐었던 거예요. 오른쪽에 세대수 300 이상 기출 지문이 있지요. 300이 아니고 500세대였잖아요. 지금은 다 없어졌죠 또. 그러니까 오른쪽에 기출 그 표현도 날려버리시라. 지금 기준하고는 안 맞지. 공법은 그 해 나온 문제도 법이 워낙 자주 개정되기 때문에 이렇게 날아간 수가 비일비재하다는 거.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어가세요. 나머지는 안 봐도 괜찮으니까. 그 다음에 각종 잔챙이들이 또 엄청나게 많아. 자, 524페이지 한번 보세요. 524페이지에 승강기 있나요? 엘리베이터 얘기하는데 요 승강기 설치 기준은 이렇게 생활 속에서 봐야 돼요. 층수가 몇 층? 6층 이상으로서라고 돼 있지. 이근학 아니고 연면적 2층 이상 건물 지을 때 승강기 둬야 돼요. 층수 몇 층? 연면적 2층. 그래서 두 가지 요건 갖추면, 그래서 여러분 잘 보면 5층짜리 건물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잘. 그래서 6층짜리가 잘 안 보여. 건물은 6층 넘어가는 순간 엘리베이터, 이거는 좀 이 건물은 아주 예외적으로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6층 이상 가는 순간 엘리베이터 둬야 되니까 건축비도 늘어나고 공간도 없어져 버리고 관리비, 유지비가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지을 때 7, 8층 가든지 5층으로 지어버려요. 6층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한 장 넘어가면 527페이지를 보면은 면적이 나오나요? 거기 대지 면적 있죠. 2번 무슨 면적? 건축면. 한 장 넘어가요. 529페이지에 3번은요. 한 장 또 넘어가요. 531페이지는 무슨 면적? 그런데 한 장 또 넘어가면 532페이지 중간에 높이 청수 있나요? 그런데 뜬금없이 건폐율이 나오지. 오른쪽에 용적률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좀 전에 가만 놔두면 책 넘기지 말고 무슨 면적이 4개가 나왔어. 제일 먼저 무슨 면적? 두 번째는 넘기지 마라. 두 번째는요? 세 번째는? 네 번째는? 고세 그게 기억이 안 나요. 첫 번째 나온 게 뭔 얘기인지. 그런데 먼저 나온 게 대지 면적, 건축 면적, 바닥 면적, 연면적인데 계하가 먼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건폐율 용적률 나오죠. 얘가 기본 개념이 나오고 얘를 구성하는 게 바로 대지 면적, 건축 면적, 연면적이에요. 그래서 왜 대지 면적을, 건축 면적을, 바닥 면적을 해야 되는지가 먼저 전제가 깔려야 되거든. 그래서 얘를 먼저 보는 거예요. 자, 왼쪽에 건폐율 나오죠? 이 건폐율 용적률은 법적으로 두둑 얘기를 해야지 이제. 대지 면적에 대한 무슨 면적? 건축 면적 동그라미. 의 비율이고 이 건폐율 최대 한도는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폐율 기준에 따른다 라고 됐잖아요. 우리 21개 용도 적별로 외웠잖아요. 50, 50, 60, 60, 50, 9887, 777, 222. 다 도시외에는 다 20, 계획관리만 40. 그러죠?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2000년 이전에는 용도지역 21개, 용도적별 건폐율 용적률, 용도제한 전부 건축법에 있었어요. 법을 국토계획법 만들면서 여기 있던 걸 다 데리고 이사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건폐율 용적률의 원조 뿌리가 건축법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국토법에서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또 있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건폐율은 원칙적으로 어디에 무슨 법에 따르라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단서를 줄쳐야 돼요. 다만 이 법에서 그 기준을 완화하거나 동그라미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는 그에 따른다. 여기서 말하는 이 법은 무슨 법? 네? 공법? 공법이라고 하시면 전쟁을 하자는 거 아니야? 한바탕 하자 나오고 이렇게 하자는 뭐 그런 막 가자는 그런 뭐 공법이야 공법 이렇게. 공법이란 법은 없습니다. 과목 이름이지요. 그래서 이 법은 무슨 법? 그러지요. 건축법. 자, 국토법에 따르는데 건축법으로 21개 용도적별 기준을 강화도 하고 완화도 해도 된다 이 말이요. 그런데 강화는 되지만 완화 못한다고 시험을 낸 적이 있거든. 오른쪽에 용적률은 보세요.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무슨 면적? 연면적의 비율이지. 이때 연면적이 필요한 거예요. 그 연면적, 즉 용적률의 기준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하는 법률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해서 100, 150, 200, 250, 300, 500, 1500, 1300, 1100, 900, 300, 350, 400, 800, 100. 아무것도 없어도 대화가 통하잖아요. 도시적 바깥 전부 80%, 계획관리 100. 그런데 이 기준에 따르지만 또 단서, 다만 또 이 법 건축법에서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면 그에 따른다. 그러니까 건축법으로 국토법령의 기준을 강화해도 되고 완화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건폐율이 뭐요? 라고 했더니 건폐율이 뭐요? 대지 면적에 차지하는 무슨 면적? 건축 면적, 바닥 면적. 그렇지. 건축 면적의 비율이다 이 말이요. 그래서 건축 면적이 대지를 덮어버리는 비율이거든. 그러면서 용적률은 또 뭐라고 하냐? 용적률은 또 뭐요? 했더니 얘는 대지 면적에 차지하는 연 면적의 비율이다 이렇게 됐잖아요. 법적 개념 나왔잖아요. 자, 개념에 이걸 되게 쉽다고 막 공부하거든요. 건축 면적은 대지 면적에 대한 바닥 면적의 비율이다 이렇게 내면 이게 틀리게 했는지도 모르고 맞다고 막 넘어가는 거야. 답이 없어, 답이. 정확하게 단어를 구사해야 돼요. 바닥 면적의 개념은 용적률을 산정할 때 필요한 거예요. 왜? 연면적은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를 말하거든. 바닥 면적은 여기서 필요하고 건축 면적은 여기서 필요하고 연면적은 여기서 필요하고 그러죠? 대지 면적 봐봐요. 이 개념 속에 대지 면적 들어갔지요. 건축 면적 들어갔잖아요. 연면적 들어가고 바닥 면적 들어갔지. 그러면 대지 면적은 어디를 기준으로 할까? 건축 면적은 어떻게 해야 되고 연면적은 어떻게 하지? 기준 던져줘야 되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야가 먼저 나오고 그렇다면 그때 자 527페이지에 대지 면적은 어떻게 할까?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죠? 그러니까 야네들이 왜 공부를 해야 되는가? 얘를 외우고 가는 게 아니라 이 뿌리부터 먼저 와야 되는 거야. 이런 걸 적용하려면 이게 필요한 개념들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지 면적은 대지의 수평, 투영 면적이다. 이거 공시법 시간에 들은 얘기 있잖아요. 수평, 투영한 면적으로 해야지 입체적 면적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땅 면적을 이렇게 경사지가 있다 쳐요. 이렇게. 그래서 사람이 이제 이 산을 경사지 올라가잖아요. 면적 구할 때 이렇게 실제 지표를 측량해서 면적하면 안 되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위에서 턱 수평 위에서 바로 내려다본 면적을 얘기한다니까. 이게 수평 투영한 면적이다 이렇게. 그러면 예를 들어 이제 여기 산 꼭대기가 있고 우리 지도를 보면 이 등고선 있잖아요. 이렇게 완만하면 이 길이가 그러죠 50m씩인데 완만하다는 얘기고 넓으면 좁으면 경사가 가파르다는 얘기 아니요. 그럼 면적 이 산의 면적 구한다 그럴 때는 그 울퉁불퉁 다 구하는 게 아니라 여기 점 찍고 여기 점 찍고 점 찍어서 위에서 있잖아요. 이렇게 한 면적이 나오는 거예요. 이 안에 울퉁불퉁 있든 말든 관계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경우에 이런 땅을 그대로 실측을 해서 올렸다가 불도저 밀어가지고 평평하게 뿌렸을 때 면적 달라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지. 대지의 수평, 투영 면적. 그런데 아까 대지 면적 할 때 도로가 소요업이 미달해가지고 대지 안쪽으로 일정 거리 들어간 경우 있었죠. 이때는 대지 면적에 포함한다고 제외한다고. 제외한다는 거 알아놔야지. 그 다음에 강제로 지정했을 때는 대지 면적 포함이 된다. 그거만 알면 돼요. 그 다음 저 밑에 2번에 건축 면적이 나오지요. 말이 엄청 길어지니까 벌써 1시간 됐네. 찬물 한 잔 먹고 가지 시간이 거시기 하나 어차피 토요일 날 빡시게 한번 해야 되잖아요.